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빌리입니다. 25년 3월 14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증시 오늘의 날씨. 자, 날씨 이모티콘은 3일 동안 똑같은 거 올려드립니다. 해는 뜨려고 하는데 자꾸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린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자, 미국 증시 2년 상승률 3개월 만에 하락하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증시 오늘 내성 테스트 받는 날이에요. 응? 오늘 내성 테스트 받는 날. 자, 급할 거 없는 금요일이다. 자,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야 돼. 매너리즘이 뭡니까? 자기 버릇. 야, 이런 때 막 사야 돼. 이런 때 사야 돼. 그거보다 도쿄밸류가 요 며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 급락시 1차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2차, 3차 매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2차 매수,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뭘 매수한다 해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차 매수 분을 조금씩 나눠갖고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 그걸 디테일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 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PPI가 잘 나왔는데도 하락했어요. 자,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PPI가 잘 나왔는데도 하락을 했다. 자, 도깨밸류가 벌써부터 연말에 12월 달에 도깨밸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국장 내용 없다, 미국 증시 사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깨밸류 반대로 이야기했죠. 미국 주식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주식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드렸죠. 지금 뚜껑을 열어보고 3개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2월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엔비디아나 이런 거 가장 많이 사는 게 뭡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사서 수익이 봤어요? 몇십 프로씩 빠졌지 지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거 빠지면 저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외쳐대고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고 와서 우리 증시 이야기 오늘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디테일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 꼭 하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장 끝나고 나서 영상을 또 마감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요일 날에는 마감 뉴스가 없을 때도 많아요. 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올려드리거든요.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긴박하게 움직이잖아요.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그렇죠? 최근 한 달 거 한번 쭉 보세요. 야, 이 양반 도깨비를 이 사람이 누군데 한 달 거부터 쭉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증시가 진짜로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보러 갑니다. 자,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2%대 올랐고 오늘 0.6% 빠졌어요. 자, 어제 오른 거 대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어요. 자, 파란불들이 훨씬 많은데 이거밖에 안 빠졌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인텔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텔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뭐 0.5% 오른 거 이런 거 치지 말고. 근데 빠진 것들이 그렇게 뭐 1%, 0. 몇 퍼센트 이렇게 조금씩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빠지지 않았는데 자, 엔비디아 볼까요? 자, 엔비디아가 눈에 확 안 들어와. 왜? 요즘 많이 빠져서 그런가? 그렇죠? 엔비디아가 눈에 확 안 들어오지. 왜 제 눈에? 자, 이렇게 0.1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주요 지수를 볼게요. 자, 다우 1.3, S&P 1.4, 나스닥은 1.96%까지 빠졌습니다. 자, 기술주들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썸네일에서 미국 증시 2년 동안 오른 상승률 3개월 만에 내주나. 자, 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이게 월봉입니다. 자, 2년. 23년도죠. 1년, 2년. 2년 동안 더블 올랐어요. 100%. 2년 동안 100% 올랐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23년도부터 자,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조정 좀 받고 23년도부터
만에서 2만까지 올라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자, 2년 걸린 거 3개월 만에 내주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한 달, 2만 찍고 한 달, 두 달째죠, 지금. 두 달째죠. 자, 요 정도까지 저는 빠질 때까지 미국 증시는 봐야 된다고 봐요. 절반. 오른 거의 절반. 자, 만에서 2만까지 올랐죠. 15,000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미국 주식 지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은 급하게 오른 종목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절반을 내주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 정도. 그 과정에 17,000에서 15,000까지 진짜로 제 말대로 빠진다면은 다이렉트로 15,000원까지 빠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면 올라가는 척하다 되겠죠. 근데 월봉으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 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전략을 또 바꾸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 이런 사람 많죠. 빠지는 거 확인하고 나서 어디까지 빠진다. 근데 도깨밸류는 빠지기 전부터 미리 이야기 해드리잖아. 미리. 그렇죠? 한 달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봉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런 이야기 해드렸잖아. 한 달 전에. 주봉으로 볼까요? 한 달 전이면 주봉이니까 4개가 한 달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딱 여기에요. 저는 꼭대기에서 말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헤드앤숄더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쭉 빠진다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는 내용만.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급할 일 없다. 여기저기 이상한 유튜브 보고 자 빠졌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미국 주식은 단타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주식보다는 시간대가 잘 안 맞으니까 시간이 엇박자 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미국 주식은 여유롭게 보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천천히 보면서 대응을 하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해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오늘 하루짜리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 어제도 음봉 나왔어요. 근데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CPI가 잘 나오면서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어제 도깨밸류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어제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제목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 자, 그런데 오늘 PPI가 잘 나왔는데도 쭉 빠졌단 말이야. PPI가 잘 나왔는데도. 자, 그러면 어제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어제 저점까지. 그저께 저점까지. 그럼 오늘 금요일 날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진짜로 속도가 더 붙는 거고 그래도 여기서 그저께 저점 받쳐주고 또 양봉이 나오면은 또 한숨 돌릴 기간은 주는 건데 그렇다고 위로 계속 올라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패턴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최근 몇 년 동안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거 머릿속에 두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이 얼마 빠졌는데 이런 거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증시로 바로 넘어가서 오늘 대응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목을 써도 별 생각 없이 쓴 것 같지만은 그 속뜻이 다 담겨져 있는 제목이에요. 미국 증시 CPI 호재에도 어설픈 반등. 어설픈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잖아. 반등 앞에. 그렇죠? 자, 어제 아침 증권 뉴스를 보면 미국 증시 반등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설픈 반등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 그런 게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증시도 오전에 좋았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캡상승이 1% 나오면 쭉 내려가서 음봉으로 마감이 될 거고 2580 아니요 2580 아래에서 그러니까
2575 정도에서 마감될 확률이 크다고 제가 어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야기해 드렸잖아. 근데 어제 그렇게 딱 됐잖아요. 어제 2600 찍고 2574인가에서 끝났죠?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 제가 내성 테스트 받는 날이라 그랬잖아. 내성.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어제 이야기 해드렸죠. 어제 마감글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어제 뭐라고 이야기 해드렸어요? 자, 이번 주라는 것은 선물, 즉 파생시장은 목요일 날이 마감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수 하단은 2530 정도예요. 그건 어제까지의 물량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물량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 물량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것까지 봐야 또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까지 봐서는 2530이 하단이고 상단은 2630이에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제 이렇게 2600을 터치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안 좋았어.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가 위로 가야겠습니까? 밑으로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야겠지,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2530까지 얘네가 하단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놨는데, 오늘 하루에 2530까지 다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성 테스트 받는 날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내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증시는. 야, 대한민국 증시는 월봉으로 보면 미국 증시하고 반대니까. 그렇죠? 반대니까. 응? 이런 말도 있잖아. 미국 증시 돈 빠져나와서 신흥국으로 돈이 몰려가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건 아직 확실치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은, 야, 진짜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2630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꾸 2600이라는 2530입니다. 2500 또 테스트를 받아야 될지, 이게 오늘 보면 50% 이상 답이 나와요. 대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물량이 금요일 날 물량 보면 절반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글이나 내일 올려드리는 금요일 마감글에 보시면은 더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움직임을 봐서는 2530 정도는 지켜줄 거다. 그렇게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성 테스트 받는 날이다. 진짜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증시가 2530 정도는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또 2500 정도까지 내려갈 것인지, 그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 테스트에 받는 날이다. 자, 그래서 확실한 거는 미국 증시가 또 빠졌어도 우리 증시 지수는 내려갈 수 있어도가 아니라 지수는 내려갑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 내성이 강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무조건 내려간다 보시고, 그런데 얼마만큼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성 테스트 받는 날이라고 한 거예요. 종목들은 그래도 개별주들이 잘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는데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잘 움직일 수 있어도 오후에는 질금질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대응 전략 올려드릴게요. 자, 도깨비 밸류가 남들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남들이란 뭡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요때 많이 샀어요. 요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샀어요. 그런데 도깨비 밸류는 기다리세요. 더 싸게 사드릴 테니 제가 신호 주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훅 빠졌을 때 저희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날은 아닐 테고 어디쯤에도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2차 매수는 기다리세요 하면서 최근에, 자, 2차 매수 물량을 조금씩 들어가세요. 그저께부터 말을 했단 말이야. 어제부터 말했는지 그저께 때문에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네. 자,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렇죠? 1000만 원이 있는데 세 번에 나눠서 사라 그랬지.
그럼 1차 매수에 330만 원을 샀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어제 상승할 때 사지 말고 밀릴 때 사라 그랬잖아. 어제 쭉 밀렸잖아. 그렇죠? 어제 상승분 다 내주고 밀렸잖아. 밀릴 때 사라 그랬잖아. 그럼 밀릴 때 2차 매수 또 330만 원을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2차 매수 물량 중에 조금만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힌트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떠한 종목의 가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산 거야. 1차 매수 이때 산 거야. 2,520에 샀어. 그렇죠? 그러면 2차 물량은 언제 사느냐? 한 방에 330을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식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떨어질 때마다 뭔가 사고 싶은 자꾸 충동이 생기거든. 그러면 행동을 하면 그 충동 억제는 한번 되거든. 그렇잖아요. 어? 내가 어떠한 음식을 막 먹고 싶어. 아, 되게 궁금해. 응? 어떠한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살짝 맛만 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 행동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 그렇죠? 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종가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종가까지. 그리고 밀렸을 때 종가까지 기다려보고 조금만 사는 거야. 330만 원 중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자, 그러면 어, 나머지 물량을 제가 언젠가는 자, 나머지 물량 지금 들어가세요. 그때는 조금 사는 게 아니고 훅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지. 자,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어. 이 꼭대기에서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지. 그렇죠. 평균 단가를 웬만하면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 응? 평균 단가를. 그렇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단가를 잘못 잡아서 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 응? 1차 매수 잘 하고서도 2차, 3차 매수를 잘못해서 평균 단가를 오히려 확 올려놔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본격적인 2차, 3차 매수 물량은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조금씩은 1차 매수 들어갔으니까 내려갈 때 들어가라. 근데 내려갈 때도 어제 같은 날도 중요한 게 어제 장 초반에 들어갔으면 비싸게 사는 거잖아. 쭉 내려왔을 때 사면 얼마나 싸게 사는 거야. 그렇게 전략을 드리는 것을 잘 듣고 와라. 오늘도 금요일이야.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개파락이 0.5% 이상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타이밍을 잘 보면서 하라는 얘기야. 자,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어도 오늘 우리 증시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커봤자 0.5%? 그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해도 너무 급하게는 들어가지 마라. 0.5% 개파락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 살 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후에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월요일 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급하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대응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도깨비는 만주고 싸게 샀어. 그런데 이틀 만에 5, 6% 먹었어. 아이고 운이 좋다. 그러면은 더 올라가야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중간중간 차익 실현 한 번씩 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방법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차 매수했지. 그래도 올라왔잖아. 올라왔어. 아이고 나 절반 팔아야지. 절반 팔고 떨어지면 그 절반을 또 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방법론도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한알령 이야기 나올 때 엔터주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죠. 저는 엔터주 안 삽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해드렸어요. 화장품주 산다고. 지금 방송에서는 화장품주 이야기 안 하는데 화장품주 우리 20% 먹고 엊그저께 절반 팔았어요. 우리 회원님들 다 그렇게 했잖아. 화장품주 산 거는. 엔터주들 쭉쭉 빠졌을 거예요. 엔터주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SM 계속 빠졌잖아.
벌써 이 이야기가 3주 된 거예요. 3주. 한알령 이야기 나온 게 3주 됐다고. 3주면은 이 5개가 일주일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2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3주째 고점이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한알령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그거예요. 그거. 한알령 이야기 나오면서 갭상승 나고 음봉 쭉 나고 그다음부터 계속 빠진 거야. 도깨비가 분명히 사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는 화장품주 산다고. 화장품주는 차트상 이 정도 위치 있었어요. 이 정도. 그게 지금 20% 올라서 우리는 절반을 판 거예요. 자, 또 JYP도 보자고요. 그렇죠? 다 그거 다 엔터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도깨비리 시황글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설픈 증권 방송 듣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 벨리였습니다.